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입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선 감염병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안전한 나라, 그것이 바로 건강 안보이고 건강 안보가 바로 국가 안보이다 라는 것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최우선의 우리의 국정 과제라는 거. 국민의 뜻을 담아 제안한 좋은 정책들이 당론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당 내에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더 필요한 노력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자, 영상으로 보셨죠? 의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맡으셨던 초선의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이 신의 원내대표 선출 투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 윤호중 의원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친문의 대표, 주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투표하고 오셨죠? 예, 하고 왔고요. 예. 5월 2일까지는 이제 윤호중 의원 위원장으로 해서 비대위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저도 네. 비대위 위원으로서 이제 윤호중 의원과 같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네. 정말 민생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공감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예정 이 중입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이 질문을 한번 패널께 제가 던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문으로 대표되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 당내의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가려면 또 도로 친문이냐라는 지금 질문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에서 직접 보실 때는. 저희 당은 모든 의원들이 다 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계파를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네. 다만 지금 우리 당의 이런 어려움을 누가 잘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네. 이번 표로 또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극복, 특히나 백신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을 당의 우선순위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원내대표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 방역과 코로나19 이 대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이 또 내세운 것 중에 서울형 방역을 내세웠는데 그때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고 내용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많이 좀 공격을 받으셨죠. 사실은 그 비난을 받은 네. 만큼 또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네. 실제로는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은 네. 사실 우리 당에서 고민하던 부분이었다. 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상생 방역을 이 시점에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 하지만 우리 당에서 나온 좋은 정책이 네. 국민의힘 당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 당내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제안이 됐을 때 네.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당의 소통 구조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냥 마냥 칭찬한 게 아니었었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당내 네. 구조 체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짐 한번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응원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지를 했던 또는 호평을 했던 그 원래 취지가 다 설명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예,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로 사실 중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당에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으니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쇄신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소통에 네. 희망을 다시 한번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충분하게 취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마련해 드린 셈이 됐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백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나요, PD님? 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제가 그러면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지인도 최근에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갔었는데 CVS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동네 약국 같은 곳인데 미국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만나러 잠깐 방문했다가 그 약국에서 신청을 하고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제 지인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진짜로 외국인들도 가서 신청만 하면 다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 23%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2%가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약이 남아 돌고 우리는 지금 약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좀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지금 백신 물량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그 백신 확보 계획은 우선은 6월 달까지, 즉 2분기까지 1,2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단계에서는 4월, 5월에는 백신이 많이 부족해서 접종률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네. 6월 달부터 그것이 풀릴 것으로 예정을 하고요. 특히나 3분기에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국의 백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만큼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6월부터는 지금 상당한 양의 백신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네, 되면은 접종이 지연되거나 그러는 사태도 없어지고 그럼 예정대로 11월까지는 우리 전 국민이 이 집단 방역을 형성할 정도의 백신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정부 발표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크게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요? 들어오는 시점이 3분기가 더 많다라는 것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인내를 갖기가 힘들어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맞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11월 달에 우리가 70%의 집단 면역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백신 확보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물량을 확보하면서 접종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면역을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네.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정말 70%를 맞았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냐도 네. 사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11월 달 70% 집단 면역을 단정할 수는 없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변수 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최선의 그런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도 됩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건데 진짜로 11월까지 다 국민이 70%가 접종하고 저는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런 보건의료 정책들은요. 어떤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목표로 노력은 네. 하지만 그것은 계속 변하는 상황에 시시각각 봐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았을 때 부작용과 관련된 건데 제가 아는 지인 노 부부도 남자분은 이 화이자 접종 대상이에요. 연세 때문에. 예. 근데 여자분은 아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는 아내분께서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화이자 맞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거를 안 맞을까? 그러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 혈전 문제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얀센이 지금 또 들어왔는데 또 문제가 혈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의사시니까 이렇게 불안해야 되는 게 좀 불필요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모든 그 백신에는 부작용이 있고요. 네. 사실 화이자인 경우에도 아나필락틱 샷 때문에 또 이슈가 됐었죠. 네. 지금은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혈전증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으로는 그런 혈전증이 희귀 혈전증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만 건 중에 한 5건 정도 유럽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는 만큼 네. 모든 약은 100% 안전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런 아주 확률적으로 낮은 부작용 때문에 맞는 거를 지양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그래도 맞는 것이 훨씬 더 득이 크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연령 제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 제한에 대해서 네. 심층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대통령과 네. 그리고 여러 장관들부터 그리고 네. 우리 보건의료의 단체 수장까지도 네. 접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 이 백신 회사 CEO와 함께 전화 통화하는 모습 사진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는구나. 근데도 계속 이렇게 이 공급이 딸린다. 뭐 아직까지 맞으려면 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여러 그 백신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여러 가지 난항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계약을 했는데 물건을 언제 줄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점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정부에서도 그 범정부 그런 백신 수급을 위한 TF도 만들어서 네. 장관님부터 여러 가지 그런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이거든요. 네. 한미 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더더욱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주 25만에서 40만 도주의 약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면서 네. 그래도 우리 정부한테 많은 응원과 질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게 더 많았는데 워낙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니 일단 믿겠습니다. 국민으로서도 믿고 접종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빨리 집단 방역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이시라 조금의 가능성을 또 이렇게 열어두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 의원님 모시고 이 백신 접종 그리고 또 공급과 관련해서까지 의사 출신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